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기 폐경 환자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기 폐경이 돼서 바로 관리를 하셨던 분하고 좀 달리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이미 좀 조기 폐경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생리 유도제를 맞으시면서 좀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게 좀 중단을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조기 폐경이 돼서 영양 관리를 좀 뒤늦지만 시작하셨던 분이세요. (43세시고요) 뭐 체중이나 키는 정상 체중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신 게 생리 지연으로 산부인과 방문을 해서 자궁 내막이 얇아졌고 그래서 진단을 받고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 검사 결과에서 그 FS 수치가 130이 나와서 조기 폐경 진단이 나왔습니다. 130은 보통 거의 마지막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정상적인 FS 수치가 거의 10 안팎이에요. 10 안팎에서 130까지 올라가는데 한 20언저리만 올라가서 한 23, 25 정도 되면 조기 폐경으로 진단을 하고요. 여기서 호르몬 분비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FSH라고 하는 뇌에서 그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만들라고 자극하는 호르몬 수치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130까지 나온 게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거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생리를 하고 보통 24일, 25일 주기로 생리를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년 반 전쯤에 생리가 지연돼서 그때는 유도 주사를 맞고 다시 생리를 시작하셨다고 하세요.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2.5가 나와서 골다공증 약도 어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평소 성격이 예민하고 긴장감이 많고 영양 부족도 많아서 그전부터 설사 증상, 입마름, 혀 통증도 있었고요.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열감이나 짜증이 나는 것이 평소보다 약간 더 있다는 느낌이었는지 조기 폐경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으로 한약도 먹었고 했는데 진단 때문에 좀 놀랬고 갑작스러운 조기 폐경이라 신랄 같은 희망을 찾고 싶어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1년 반 전에 이미 좀 조기 폐경이 예고됐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이 환자분은 지금 현재 조기 폐경이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유도 주사를 맞고 생리를 하셨다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생리 월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 운동도 안 하고 누워있고 그런 습관이 제 몸을 이렇게 만들었나 하면서 우연히 본 약사님 유튜브에 아침이 오길 기다리며 연락드립니다.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불편하신 게 뭐냐면요. 비염도 있으시고 목도 불편하신데 입마름이나 관절통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긴장성 고혈압도 있다고 하셨어요. 장도 예민하고 설사도 잦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폐경되는 시점에서 루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폐경을 지나고 나서 훨씬 더 심해지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분 경우에 이게 관절이 좀 뻣뻣해지고 이런 좀 약간 전형적인 루마티스 관절염의 양상을 보여서 그런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면서 관절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입마름 증상은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이 겪는 불편함이기도 한데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입도 마르고 눈도 건조해지고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좀 자가 면역 질환과 연결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게도 관절 영양소와 함께 그리고 콜라겐, 미네랄 그래서 입마름이나 눈 건조 등도 좀 같이 개선시킬 수 있는 제제를 충분히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메가3도 충분한 용량으로 다른 분들보다 좀 충분한 용량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한 며칠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2달 동안 냉이나 분비물이 나오질 않았는데 어제 오후에 처음에 약간 핑크빛 도는 냉이 조금씩 나왔고 오늘 아침에는 흰자처럼 길게 늘어나서 나오더라고요. 며칠 먹었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질염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더니 가려움증도 없고 오랜만에 배란 때 느꼈던 냉 느낌이라 놀랬습니다. 질염은 제가 잘 걸리는 타입인데 2주 전에 산부인과 검사에서도 균이 없다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분비물이 없고 건조한 상태셨는데 지금 현재 분비물도 나오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달 정도가 지났어요. 영양제 잘 먹고 있는데 먹는 중에 변화는 전에는 엄청 건조했는데 그런 질 분비물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혀 안쪽으로 그 통증을 시작으로 그 비염 증상과 목이 약간 부어서 약 복용 후에 이사 문제로 며칠 동안 내려갔다가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저번 주에는 항생제를 이틀 정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가 영양제 복용한 지 1달이 다 되었네요. 어제 드디어 생리가 나왔어요. 1달 조금 넘은 시점이거든요. 생리량은 평소보다 많이 나왔고요. 어제는 2달 만에 하는 생리라 배도 약간 아프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행복하더라고요. 약사님 믿고 영양제 먹고 생리를 다시 하다니요. 어떤 원리로 생리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질문도 하셨고요. 그리고 폐경 증상 중 입마름 목 염증도 동반이 되는데 심하고 입마름이 있으니 자주 목 염증도 발생돼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병원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리를 출혈을 일으켰다고 해서 정상적인 배란이 됐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어느 정도의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도요, 자궁 내막이 좀 부풀어지고요. 그 시간이 지나서 그게 탈락이 되는 과정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충분한 양의 에스트로겐이 준비가 되어야만 사실은 배란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린 그 답변은 어쩌면 무배란성 그런 생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면 이제 배란 때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첫 달부터 그렇게 정상적인 배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어느 정도는 호르몬 수치를 중간에 검사를 해보니까 충분한 양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도 생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임신이 가능한 그런 배란이 되는 생리는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분처럼 첫 달, 2번째 달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신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생리가 한 3개월 정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첫 달에 막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3개월 동안 생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난소 기능도 그렇고 FSH도 너무나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좀 기다려 보셔라. 그래서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한 3개월을 기다리셨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조기 폐경 환자분들의 말씀이 아니 영상에서 보면 다른 분들은 다 생리를 1달 정도 기다렸다,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막 생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사실 2달째예요, 석 달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마다 스트레스 환경도 다르고요. 자궁이나 또 난소의 기능이 되돌아오는데 사실은 시간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요. 2번째 생리를 했다고 또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좋아져서 영양제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손 관절이 아프셨던 부분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또 1달 후에 약사님 오늘 3번째 생리를 했답니다. 예전에 귀찮던 생리가 요새는 왜 이렇게 반가운지요. 좋은 소식 전하게 돼서 저도 너무 좋네요.
꽃이 지금 한창인데 이번 주는 꽃놀이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다음 달에 지난달에 생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빨리 온 것 같아요. 24일 만에 4번째 생일을 했습니다. 이번엔 생일이 빨리 찾아오네요. 좋은 현상인가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28일 주기, 30일 주기였다 하더라도 뭐 24일 주기에서 한 35일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그거는 정상적인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몸에서 호르몬이 지금 닫힌 난소의 문이 지금 조금씩 기능을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듯이 아주 규칙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몸이라는 게. 그리고 또 스트레스 환경도 그렇고요. 또 생활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를 좀 보시는 조기폐용 환자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일 잘 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좀 지연을 시킨 다음에 뭐 약물로 좀 억지로 하긴 했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130까지 올라오는 그 케이스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일을 하는데 좀 난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마다 좀 많이 다르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면역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이걸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영양소 관리 안 하고도 그냥 건강하게 잘 생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상 한번 기능이 떨어졌다고 우리 몸에서 판단이 된 기능을 다시 그 장기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영양소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 위에 정상적으로 생리를 한 6개월, 1년 정도 했다 하더라도 그 용량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영양 관리하시고 생활 관리하시는 거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몸은 계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노화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쓴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상담을 마쳤던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